2015년 8월 6일 우주에서 한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태양계 전체가 나란히 줄지은 사진 한 장도 있었죠. 작성자는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던 한 우주비행사에게 세 개의 행성과 달이 그동안 수고했다며 멋진 쇼를 선물했죠. 맨 위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70억 명의 인류가 이곳에서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겠네요. 아래부터 달, 금성, 그리고 목성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크기가 가장 큰 목성조차 우주에선 그저 작은 점이죠. 아무리 큰 것도 작게 만들어버리는 우주이기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사진 한 장이 위로가 되는 것 같네요.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큰일도 텅 빈 우주로 보내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우주 투어를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탐사선이 직접 촬영한 우리 태양계 행성의 실제 모습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우주 가이드 우주 투어. 목성까지는 태양에서 약 5AU,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5배 정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근일점 위치에 있을 때 대략 7억 4천 킬로미터 거리에 있죠. 이렇게 머나먼 탐사의 여정, 1972년과 1973년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가 목성 탐사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 역시 목성에 대해 여러 정보를 가져다 줬죠. 1989년 발사된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는 8년 동안 목성과 갈릴레이 위성들을 근접 비행했습니다. 토성 탐사선으로 유명한 카시니 하위언스가 2000년 목성에도 들렸기 때문에 카시니가 촬영한 목성 사진도 정말 많습니다. 카시니 사진이야말로 우리가 자주 봐서 정말 익숙할 것 같은데요. 사실 천문학과를 나온 지 꽤 된 저 역시도 태양의 전공 과목들 카시니까지만 2023년 4월 8일 나사의 주노 탐사선이 50번째 목성 근접 통과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진은 주노가 목성에 도착한 이후 50회 궤도 통과를 기념하여 나사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주노가 2016년부터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엄청난 목성 사진들을 보내주고 있죠. 주노가 촬영한 목성 사진이 이전 탐사선들의 사진보다 훨씬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주노 이미지를 더 자세히 찾아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까이에서 목성을 촬영한 게 많았거든요. 주노 사이트 들어가시면 사진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주노가 촬영한 목성의 실제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성 대기의 구성 성분은 주로 수소나 헬륨이고 약간의 암모니아와 메탄이 존재합니다. 대기의 어두운 줄무늬를 띠, 밝은 줄무늬를 대라고 부릅니다. 적외선으로 관측하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적외선 관측 결과에 의하면 대는 띠보다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더 높은 상층 대기에 있다는 의미인데요. 대는 고압의 상승 영역이고 띠는 저압의 하강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목성 대기를 자세히 관측하면 안개, 구름, 태풍, 난류, 소용돌이 폭풍 등의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정말 신기한 모양의 폭풍과 구름들이 자세히 관측되었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목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회전에 의한 원심력으로 적도 지방이 불룩한 타원체이죠.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진 목성은 태양처럼 차등 자전을 하는데요. 위도에 따라 자전 속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극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자전합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9시간 50분 주기, 고위도 지역에서는 9시간 55분 주기로 목성이 한 바퀴 돕니다. 자전이 빠른 탓에 나타나는 대기현상으로 목성 표면에는 350년 동안 그치지 않는 폭풍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적점입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 카시니가 1665년에 처음 발견한 이래로 지금까지 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목성 남반구에 있는 이 대적점은 겉에서 보기에는 보통의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적점 주변 대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대기 띠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사이에 대적점이 있죠. 대적점 안에 있는 바람의 풍속은 초속 100m 정도로 매우 거셉니다. 참고로 세계 기상기구 WMO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인 것을 태풍으로 구분합니다. 대적점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2017년 4월 3일 기준으로 폭풍의 폭은 16,350km, 지구지름의 1.3배나 됩니다. 폭풍이 수백 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로 2015년에 출간된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논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모리차 임펠 캐나다 엘버타대 교수님의 3D 모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와 달리 목성에는 폭풍이 부딪혀 사그라들 수 있는 땅이었고 두터운 대기층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폭풍이 일어나면서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재미있는 모양의 소용돌이도 있습니다. 목성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나사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목성이 얼굴 모양처럼 보입니다. 정말 귀엽네요. 라떼처럼 보이는 폭풍과 구름 모습도 보입니다. 적외선 실제 데이터를 컴퓨터 3D 시뮬레이션으로 재탄생시킨 이미지입니다. 태풍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죠. 다음은 토성입니다. 토성에 처음 접근한 탐사선은 파이오니어 11호입니다. 1979년 9월 1일 약 2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토성과 몇 개의 위성을 촬영했습니다. 물론 해상도는 좋지 않았죠. 이후 보이저호에서 처음으로 토성의 위성 고리의 고해상도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카시니 하위헌스호가 토성 탐사를 시작했는데요. 카시니 프로젝트는 두 개의 탐사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시니는 나사에서 개발한 토성 궤도선으로 토성 고리의 틈과 4개의 위성을 발견한 프랑스 천문학자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 이름을 땄습니다. 하위헌스는 유럽 우주국 ESA에서 개발한 타이탄 탐사선으로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인 하위헌스의 이름입니다. 하위헌스가 남긴 책을 보면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와 토성의 위치 변화로 우리가 보는 토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하위헌스가 직접 관측하여 그린 토성이 있는데요. 토성이 가장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리가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럼 카시니가 촬영한 토성 고리 사진을 만나보겠습니다. 토성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장면인데요. 고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토성의 고리가 수많은 얇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인데요. 막상 레코드판처럼 곱게 나열되어 있는 고리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고리는 토성 표면에서 약 7만 킬로미터부터 14만 킬로미터까지 분포해 있습니다. 고리 너비는 약 7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죠. 그럼 고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많은 천문학자들은 토성이 생성되고 남은 물질이 고리를 이루는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성운에서 태양계 행성이 형성되고 이 시기에 고리도 형성되었다는 설입니다. 이 가설은 토성의 거대한 고리와 희박한 밀도,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리가 어떻게 45억 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위성이나 해성처럼 작은 천체들이 토성에 가까이 접근할 때 조성력에 의해 부서지게 되고 이후 남은 잔해들이 상호마찰로 더욱 잘게 부서져서 고리를 형성한다고 추측합니다. 카시니가 고리 옆에서 가장자리를 촬영했습니다. 고리에 엣지가 살아있네요. 위성 미마스, 야누스, 테티스도 함께 찍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카시니와 가까이 있었던 야누스와 테티스가 원근감 때문에 고리에서 위아래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개의 위성 모두 토성고리와 거의 같은 평면에서 공전합니다. 토성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 레아와 고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토성 A고리에서 위성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요. 고리 사이에 있는 작은 점이 위성 다프니스입니다. 토성 A고리 주변 킬러 간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다른 위성들도 추가로 발견되었죠. 근적외선으로 촬영한 토성의 북극입니다. 육각형 모양을 닮은 북극에 작은 태풍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북반구 대기를 휘젓고 있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토성 북극 지역을 4년 후와 비교한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폭풍이 노랗게 변한 모습이 관찰되었는데요. 2017년 5월 토성은 하지에 가까워졌습니다. 극지방을 비추는 태양 복사열이 증가하자 스모그 입자가 생성되어 변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자료들로 스모그 현상을 연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토성의 남극입니다. 허리케인 같은 소용돌이의 중심과 남극 지역 전체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근적 외선으로 촬영되었는데요. 어두운 영역은 두꺼운 구름을 나타내고 밝은 영역은 구름의 틈새를 나타냅니다. 1997년 10월 15일 지구에서 발사된 토성 탐사선 카시니. 잠깐 스쳐 지나간 다른 탐사선과는 달리 처음으로 토성 궤도를 공전하며 토성 주변을 본격적으로 탐사한 최초의 탐사선입니다. 80억 킬로미터를 비행하며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토성 뒷면의 위성 8개를 새로 발견했죠. 635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고 3,948건의 논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카시니의 마지막 임무, 대기 마찰로 토성 허공에서 불타 사라지는 것. 지구에서 묻어간 유기물이 토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시니 카메라가 촬영한 마지막 사진, 사진의 이름은 마지막 개척지입니다. 몇 시간 후 카시니는 토성 대기권에 진입하며 13년에 걸친 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토성의 하늘에서 카시니의 기나긴 여정이 끝난다. 그러나 행성의 일부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카시니는 2017년 9월 15일 20시 45분 모든 임무를 종료했습니다. 다음은 천왕성입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을 촬영한 건 보이저 2호와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카시니가 토성에서 천왕성을 바라보기도 했죠. 이 사진은 보이저와 천왕성의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1986년 1월 24일 천왕성에 약 81,500km까지 다가갔죠. 천왕성에 접근해 촬영한 사진은 지구에서 관측한 것보다 해상도가 300배 이상 뛰어났습니다. 사진에는 고리와 위성처럼 인류가 천왕성을 처음 발견한 시점부터 약 200년 동안 알아낸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죠. 천왕성의 구름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오로라입니다. 천왕성에서 최초로 발견된 암점입니다. 사진의 가로 길이는 실제 8,000km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천왕성과 위성들을 촬영했죠. 청록색을 띠는 이유는 대기에 메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이 기체는 붉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청록색으로 보이죠. 다음은 해왕성입니다. 1989년 12년의 긴 여행 끝에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의 북극 상공 약 4,950km까지 접근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왕성의 비밀을 벗겼죠. 보이저 사진에는 해왕성의 푸른 대기와 적도 부근 왼쪽 끝에 있는 검은 대암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대암점 구름층은 메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폭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암점이 왜 어둡게 보이는지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인류가 계속 태양계 탐사를 해야 하는 이유겠죠. 지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기와 고리를 관측하며 위성을 발견해준 태양계 탐사선. 행성과 위성에는 태양계의 시작과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탐사선들은 우리의 시작을 알기 위해 머나먼 끝으로 향합니다.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이 남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공간과 셀 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과 찰나의 순간을 그대와 함께 보낼 수 있음은 나에겐 큰 기쁨이었다.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 머나먼 우주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백한 푸른 점에서의 하루.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